믿기 힘들겠지만 지옥에 얼어붙고 돼지들이 하늘을 날고 속보를 띄울 정도야. 영국 산업이 실제로 뭔가 좋은 일을 했거든. 나도 알아, 나도 알아. 우리가 처음 그 헤드라인을 봤을 때도 믿지 못했어. 하지만 롤스로이스 덕분에 영국이 소형 원자로 분야에서 세계적인 선두주자로 떠오를지도 몰라. 영국의 대형 프로젝트들이 지지부진하고 경제 침체가 한동안 이어져 온 가운데 이번 일은 영국이 다시 번영의 길을 찾을 수 있는 진짜 기회를 의미해. 물론 이게 잘 된다면 말이지. 이게 중요한 이유는 새로운 산업 개척 시 모든 위험을 떠안게 되기 때문이야. 영국은 원자력 발전에 모든 것을 걸었고 나라의 운명이 여기에 달려 있어. 결국 한 가지 질문만 남아. 어떻게 해낼 수 있을까? 좋아. 2026년 6월. 영국 사람들은 평소처럼 일상을 보내고 있었고 아마 날씨에 대해 불평하고 있었겠지. 그때 롤스로이스, 특히 소형 모듈 원자로 집중하는 자회사에 대한 연이은 헤드라인이 등장했어. 첫 번째는 롤스로이스가 주도하는 그룹이 미국의 GE 버누바와 일본의 히타치 연합을 제치고 스웨덴에 세계의 소형 원자로를 건설하게 되었다는 역사적인 비즈니스 뉴스였어. 이것은 롤스로이스 SMR이 체코의 주요 전력회사인 CE세드와 카타르 투자청 같은 후원자들을 등에 업고 여러 나라의 SMR을 짓는 계약을 따낸 세 번째 사례야. 그리고 물론 영국 정부의 이해관계도 얽혀 있어. 정부는 롤스로이스와 영국의 그레이트 브리티시 에너지 뉴클리어, 약칭 GGBEN와의 파트너십을 통해 적극적으로 롤스로이스를 위해 로비를 해왔어. 이제 스웨덴의 또 하나의 투자가 추가되면서 상황이 정말로 가속화되고 있어. 곧 브리타니아가 다시 한번 바다를 지배하게 될 거야. 그렇지, 맞지? 아니야, 너무 앞서가지 말자. 잘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 소형 모듈 원자로가 정확히 뭘까? 만약 우리가 원자력 발전이나 소형 원자로에 대해 다루는 걸 본 적이 없다면 SMR은 말 그대로 그 이름 그대로야. 이것들은 공장에서 제작되어 현장으로 운송된 후 조립되는 것을 목표로 설계된 소형 원자로야. 이 기술 발전엔 많은 장점이 있지만 동기는 명확하지. 곧 그 부분을 다룰게. 일부 국가는 원자력 발전을 확대하고 산업 클러스터나 AI 데이터 센터처럼 전력을 많이 쓰는 인프라 사업을 추진하려 해. 또 어떤 국가는 화석연료 의존도를 줄이고자 할 수도 있다. 중요한 점은 이 아이디어가 상당히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다는 거야. 그리고 이를 위해 꼭 대규모 원자력 발전소를 지을 필요도 없어. 그래서 원자력 산업이 크게 발달하지 않은 나라들에게도 매우 유용한 개념이지. 오랫동안 이 기술은 현실보다는 공상과학에 더 가까운 것으로 여겨졌지만 사실 수년간 꾸준히 발전해왔어. 이제는 상업적으로도 실현 가능한 사업 아이템으로 기업들이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고 바로 여기서 롤스로이스가 그들의 전문성을 발휘하게 된 거지. 결국 스웨덴의 세계 원자로에 대한 계약만 해도 수십억 파운드의 가치가 있을 것으로 예상돼. 롤스로이스 입장에서는 왜 이 도전이 가치 있는지 분명히 알 수 있지만 여기까지 오는 길이 결코 쉽지는 않았어. 피데베리 크로프트는 스웨덴 정부를 대신해 이 프로젝트를 운영하는 원자력 회사야. 입찰 평가와 최종 공급업체 선정에 4년이 걸렸고 결국 한 곳만 남았어. 마치 세계에서 가장 길고 덕후스러운 더 배철러 같다고 생각해. 사실 나는 더 배철러를 본 적이 없어. 이게 흥미로운 이유는 이것이 원자력 에너지에 대한 범유럽적 접근 첫 시작 중 하나이기 때문이야. 영국에서는 롤스로이스와 GG벤이 처음 세계의 원자로를 건설하고 체코 국영기업 체스가 테멜린의 롤스로이스 SMR 설계로 6개를 추가로 지을 예정이야. 독일 등 다른 나라들도 이 프로젝트에 관심을 보이고 있어. 독일은 대형 원자력 발전소를 단계적으로 폐쇄해 유럽에서 소형 모듈형 원자로에 관심이 높아졌어. 유럽에서 원자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이유는 다른 지역에서 에너지 비용이 급격히 상승했기 때문이야. 그래서 원자력이 그 부담을 줄이는데 도움이 되는 해결책이 되는 거지. 스웨덴이 미국 지원 입찰 대신 롤스로이스를 택한 이유는 일부 지정학적 혼란 위험 때문으로 여겨진다. 그리고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총격 사건으로 인해 유가가 급등한 상황을 감안할 때 스웨덴은 이번에는 좀 더 가까운 곳에서 해결책을 찾으려고 했어. 이란, 우크라이나, 그리고 그와 관련된 에너지 위기들 사이에서 이런 갈등들은 각국이 더 큰 에너지 독립을 추구하게 만들었고 그래서 당연히 원자력으로 눈을 돌리게 된 거야. 2025년 스웨덴 정부는 40년 만에 처음으로 새 원자로 건설 자금 지원 법안을 통과시키고 원자력 산업 부흥을 위해 수백억 달러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스웨덴인들은 이것이 에너지 안보를 달성하고 2045년까지 넷제로 목표를 달성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어. 실제로 이 세 개의 원자로는 약 470메가와트의 전력을 전력망에 추가해서 앞으로 60년 동안 스웨덴 전력망의 용량을 약 6% 늘리는 데 도움이 될 거야.
세 개의 원자로를 합치면 연간 약 12테라와트시의 전기를 생산할 수 있어. 그러니까 12테라와트시야. 그게 얼마나 되는 걸까? 스웨덴 평균 가정은 연간 약 15,000kWh 전기를 사용해. 즉, 이 세 개의 원자로만으로도 80만 가구에 전기를 공급할 수 있다는 뜻이야. 이는 전국 모든 가구의 약 6분의 1에 해당하는 가구에 1년 동안 전기를 공급할 수 있다는 뜻이지. 스웨덴의 첫 세계 원자로는 스웨덴 서해안에 있는 기존 링할스 원자력 발전소 옆에 들어설 예정이야. 피터 칼 영국 산업장관은 이번 계약 수주가 영국의 혁신과 원자력 산업에 대한 큰 신뢰의 표시라고 말했다. 우리는 이제 스웨덴 파트너들과 유럽 원자력 르네상스의 중심에 섰습니다. 인용 끝. 그리고 이번만큼은 영국 정치인의 허풍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이야기는 현대 영국 산업의 드문 성공 사례이기 때문입니다. 솔직히 말해 그것만으로도 주목할 만하지만 사실 그게 전부는 아닙니다. 영국엔 하루 종일 버스를 기다리면 한 번에 2대가 온다는 재밌는 속담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경우에는 그 버스가 롤스로이스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고급스러운 원자력 버스인 셈이죠. 스웨덴 계약 발표와 동시에 영국은 일본 정부와 협력해 소형 원자력 기술을 더 발전시키겠다고 밝혔기 때문입니다. 이번에는 AMR, 즉 첨단 모듈형 원자로에 초점을 맞춥니다. 이 원자로들은 롤스로이스가 판매할 소형 원자로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혁신 기술을 사용합니다. 여기서의 주요 목표는 기술적 우위뿐만 아니라 공장, 데이터 센터, 군사기지에 전력을 공급할 원자로 개발입니다. 일본은 오랫동안 고온가스로 냉각되는 첨단 원자로를 시험했지만 상업적 검증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롤스로이스 같은 기업들이 시장 진출을 시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롤스로이스는 영국 국립원자력연구소와 일본의 동등기관과 함께 이 원자로와 연료를 개발하여 전 세계 구매자들에게 공급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파트너십으로 일본 원자력기구는 2030년대 중반까지 영국 실증 원자로 건설을 위해 방대한 안전 데이터를 롤스로이스에 공유할 예정입니다. 일본이 AMR과 SMR 개발을 자체적으로 진행해 양국이 해당 기술을 함께 실험할 기회를 얻게 됩니다. 전 세계 기업들이 AMR 개발 경쟁에 뛰어들면서 많은 기업들이 이 경쟁, 즉 AMR 경쟁에서 가장 먼저 승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장에 대한 막대한 독점력을 빠르게 확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말할 필요도 없이 이 기술을 비즈니스적으로 성공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나라나 기업은 정말 큰 부를 얻게 될 것입니다. 이 협정에 따라 일본과 영국은 AMR이 사용할 새로운 연료를 어떻게 개발할지에 대해서도 함께 모색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 연료는 삼중구조 등방성입자 연료, 줄여서 트리소라고 불립니다. 과학자들은 이 연료가 기존의 핵연료보다 일반적으로 더 안전하고 견고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존 원자로는 연료봉을 직접 제거해야 반응을 진정시킬 수 있지만 트리소는 스스로 냉각될 수 있기 때문에 재해 위험이 줄어들어 매우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트리소는 양규비 씨앗만한 우라늄을 여러 겹의 다이아몬드보다 단단한 재료로 감싸 만듭니다. 이것들은 육각형 블록이나 당구공 크기의 구슬로 압축되어 원자로에 장전됩니다. 트리소의 또 다른 장점은 이 원자로들이 일반 원전보다 훨씬 높은 온도에서 작동해 같은 양의 연료로 더 많은 에너지를 얻고 산업용으로 쓸 수 있는 유용한 열도 직접 제공한다. 단점은 이 모든 것이 매우 복잡하다는 점입니다. 다행히 인터넷 덕분에 여러분께 설명드릴 수 있지만 과학자들이 직접 알아내는 건 정말 힘들었을 것 같습니다. 시간, 도전, 비용 면에서 말하는 것보다 훨씬 어렵고 상업적으로 실현 가능한 대안으로 만드는 것은 더 어렵습니다. 일반적으로 트리소 연료로 AMR을 성공적으로 구현하면 사고내성 원자로를 만들 수 있고 원자력 기술이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습니다. 이건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고수족 10대에게 한 대일 뿐이라고 설득하는 것만큼 어렵죠. 하지만 영국 정부는 이 문제를 미리 생각했습니다. 여기서 트리소는 고수족과 무관하며 영국 정부가 유렌쿠와 3억 파운드 규모로 이 펠릿 생산을 위한 영국 내 농축시설 건설을 발표했다는 뜻입니다. 문제는 텔레그래프에 따르면 현재 유럽 내 어느 나라도 이 펠릿을 실제로 원자로에 들어가는 완성된 연료로 가공할 수 있는 시설이 없다는 점입니다. 러시아에는 그런 시설이 있지만 현재 웨스트민스터와 레드스퀘어는 피자 한 조각도 못 나눌 정도로 사이가 나쁘니 첨단 핵기밀은 더더욱 공유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일본이 등장합니다. 일본은 자체 원자로를 광범위하게 테스트한 경험과 노하우를 가지고 있어서 영국이 이런 복잡한 과정들,
펠릿을 연료 용기에 압축하는 것, 트리소 연료를 코팅하고 검사하는 것, 그리고 주전자에 물을 끓일 수 있을 만큼 원자로 온도를 정확하게 맞추는 방법 등을 배우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네, 마지막 예시는 저희가 만든 것이고, 영국엔 오랫동안 핵과학자들이 활발히 일할 산업이 없었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무언가 하고 있었겠죠. 차를 끓이거나 필리방자 시신을 되살리는 방법을 연구했을 수도 있죠. 일본도 여기서 얻는 것이 있습니다. 일본은 2011년 후쿠시마 지진과 쓰나미로 촉발된 체르노빌 이후 최대자 원전 사고 이후 자국의 원자력 산업을 재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도쿄가 그런 일이 자신들의 영구적인 원자력 유산이 되길 원하지 않는 것은 당연합니다. 이미 히로시마, 나가사키, 고질라, 그리고 후쿠시마가 있으니까요. 솔직히 이번에는 그들에게 성공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진지하게 말하면 일본은 다시 원자력 기술에 조심스럽게 발을 들이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수입하는 연료가 원자력보다 훨씬 비싸고 이미 인프라가 갖춰진 일본에선 더욱 그렇기 때문입니다. 좋아요. 이 모든 것을 보면 영국이 이 기술의 최첨단을 차지하기 시작했다는 것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요? 전 세계에 판매할 수 있는 첨단 기술을 개발하는 비용 대비 이점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여기에 참여하는 각 주체들은 이 모든 과정에서 무엇을 얻게 될까요? 긍정적인 부분부터 시작해보죠. 그리고 이 기술과 관련된 주체들, 즉 여기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정말 많습니다. 만약 한 영국 회사만 선택해야 한다면 롤스로이스를 고르겠습니다. 롤스로이스는 영국 원자력 잠수함의 핵심 부품을 공급해왔으며 방위 산업에서 SMR 기술도 발전시켰습니다. 공장, 비행기, 그리고 원자로는 롤스로이스의 전문 분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엄청나게 크고 기술적이며 섬세한 모든 것들이죠. 하지만 그들은 정말 훌륭한 선택입니다. 영국의 고급차 시장이 크지 않고 영국인들이 오랫동안 전쟁을 치르지 않는 점을 보면 그들이 더 중요한 일을 하는 것도 아닙니다. 사실 그들은 아마 대부분의 시간을 영국 정부를 상대로 이 원자로 사업을 추진하라고 로비하는 데 썼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비전이 실현되기 시작하고 있죠. 이 모든 것에서 그들이 얻는 이익은 아주 분명합니다. 돈, 경험, 확장성, 그리고 초기 소형 모듈 원자로 도입의 유럽 북점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기술을 구매하는 국가들의 폭넓은 지지를 받고 있어 매우 유리한 위치에 있습니다. 체코 유틸리티 회사 체스는 롤스로이스 SMR 지분 20%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 투자에서 좋은 수익을 얻고 싶어 할 것이기 때문에 자신들의 원자력 사업을 롤스로이스에 연결함으로써 이 사업에 아주 초기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그들은 이 회사와 원자로 개발과 전 세계 생산에도 협력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실 이러한 프로젝트의 진정한 국제적인 측면이 정말로 흥미로운 부분입니다. 영국은 이 프로젝트를 주도함으로써 영국 시장 안에서 수십억 파운드 규모의 롤스로이스 관련 경제적 이익 대부분을 얻게 됩니다. 이는 지금 영국에게 매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또한 영국은 공공이익에 활용할 소중한 인프라도 얻게 됩니다. 이 프로젝트는 일자리를 창출하고 축적된 전문성을 키우며 런던이 수출 시장에서 앞서 나갈 수 있도록 해줍니다. 또한 영국이 앞으로 완전한 제조 역량을 개발할 수 있는 기반도 마련해줍니다. 일본은 첨단 기술 개발의 장기 파트너, 유럽 시장 적기 진출 경로, 에너지 안보를 확보하게 됩니다. 스웨덴은 평판 좋은 회사에서 좋은 기준으로 원자로와 부품을 제작하게 되고 덤으로 약간의 전력망 용량도 얻게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각 나라는 따로 일하지 않으며 SMR 프로젝트는 국제 협력으로 큰 혜택을 얻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종류의 원자로를 개발하는 것은 꽤 어렵고 필요한 모든 부품을 국내에서 생산하는 것이 항상 가능한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국제 협력이 훨씬 효율적입니다. 롤스로이스의 일부 프로젝트는 수백만 개 부품이 필요해 모든 것을 자체 조달하면 원자력 프로그램 운영 비용이 너무 큽니다. 절대 불가능합니다. 대신 롤스로이스가 스웨덴에 제안한 주요 내용 중 하나는 스톡홀름이 영국과 체코 공화국 모두와 공급망과 노하우를 공유할 수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면 SMR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세 나라는 자원, 즉 자재, 인력, 지식에 더 쉽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영국과 롤스로이스의 영리한 전략이며 유럽 전역에서 협력하는 프로젝트로서 앞으로 이러한 원자로를 도입할 것으로 기대되는 시장에 신속하게 진출할 수 있도록 미래의 협정 기반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기술을 활용한 미래의 프로젝트들이 처음 등장할 때 다른 나라들은 누구와 협력하고 싶어 할까요? 맞아요. 그들은 롤스로이스의 영국 양반들과 일하고 싶어 할 겁니다. 이건 마치 집을 짓고 있는데 같은 동네에 사는 누군가가 당신의 집을 짓는데 도와준 것과 비슷합니다. 나중에 다른 일을 하고 싶을 때 당신은 항상 이상한 냄새가 나는 알디 쓰레기통 옆에 서 있는 데이브보다 그 사람과 함께 일하고 싶을 겁니다. 네, 그건 충분히 이해가 되죠. 이렇게 중요한 프로젝트에서는
주요 이해관계자들에게 분명히 많은 긍정적인 점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기술을 추구하는 데에는 어떤 이점이 있을까요? 이 기술이 기존 원자력 발전소와 다른 점은 무엇인가요? 이름에서 알 수 있듯 모듈형 원자로는 현장 외부 공장에서 여러 부품으로 제작 후 조립되도록 설계됐습니다. 소형 모듈 원자로 SMR이나스 전통적 굴뚝에서 증기가 나오는 기가와트급 대형 발전소보다 더 작게 만들어집니다. 이 원자로들은 조금 더 작기 때문에 모듈형 설계 덕분에 건설 지연이 적고 제조 공정을 엄격하게 관리함으로써 비용 초과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소형 모듈 원자로는 결국 대규모로 생산되어 유럽 전역의 공장에서 대량으로 출하될 예정이며 이는 장기적으로 비용을 절감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롤스로이스는 생산이 본격화되면 소형 모듈 원자로 한 기당 비용이 22억 파운드까지 낮아질 수 있다고 추산합니다. 그것도 큰 돈이긴 하지만 수백억 달러가 들어가는 대형 원자력 발전소 건설 비용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산업화된 통제 환경에서 현장에서 신속하게 조립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지연 위험도 줄일 수 있다는 것이죠. 실제로 롤스로이스 SMR에서 이 프로젝트를 이끄는 알렉시스 호는 인터뷰에서 비슷한 말을 했습니다. 그는 공장 기반 방식이 대량 생산을 가능하게 하고 납품 위험을 줄이며 통제된 환경에서 지속적인 학습과 엄격한 품질 관리를 실현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인용 끝. 이런 소형 원자로 기반 프로젝트가 좋은 아이디어인 데에는 다른 중요한 요소들도 있습니다. 우선 이 원자로들은 검증된 가압경수로 기술을 기반으로 합니다. 이는 실험이나 공상과학 같은 이야기가 아니라는 점에서 중요합니다. 이것은 실제로 추진하는 후원자들과 합리적인 사고, 그리고 재정적 역량이 뒷받침된 견고한 연구개발 시스템의 일부입니다. 이 가압수 기술은 이미 스웨덴 링할스 발전소에서 사용 중이며 그 발전소는 이 SMR들이 들어설 부지 바로 옆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특정 사례에서는 두 프로젝트 모두 전문 지식, 유지 보수, 부품 측면에서 서로 일부를 공유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원자로의 또 다른 장점은 탄소 배출을 늘리지 않으면서 증가하는 전력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신뢰할 수 있는 전기 공급원을 제공한다는 점입니다. 재생에너지가 아무리 유용하더라도 항상 그 지역이 충분히 맑거나 바람이 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기술들이 부족한 부분을 모두 채우기는 어렵습니다. 그런 가변성 때문에 특히 소규모에서는 원자력이 그에 비해 더 안정적인 선택지입니다. 원자력은 피크 시간대 수요를 충족하며 남은 전기는 전력망이나 에너지 저장 시설에 재공급할 수 있습니다. 화석연료의 가격이 불안정하기 때문에 점점 더 많은 국가들이 화석연료에 크게 의존하는 것을 피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대형 원자력 발전소를 지고 싶지 않지만 석유달러에 영원히 얽매이거나 날씨에 의존하고 싶지 않은 소규모 국가들도 이제 에너지 안보를 확보할 수 있는 선택지가 생겼습니다. 정치적 요소가 분명히 존재하며 이것이 부차적인 이점입니다. 2026년 세계를 보면 미국과 중동의 석유가스 의존에서 벗어나는 것이 좋은 아이디어로 여겨집니다. 또 호르무즈 해협 봉쇄는 취약한 글로벌 공급망을 고려할 때 모두에게 큰 고민을 안겼을 것입니다. 그리고 롤스로이스로서는 유럽에서 이런 이유로 이미 환영받을 제안을 하는 셈입니다. 유럽 입장에서는 이제 더 이상 미국을 신뢰할 수 없습니다. 러시아 에너지와 그 부족은 2022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을 때 유럽을 위기로 몰아넣었습니다. 이란과 호르무즈 해협은 전 세계 에너지 자원의 20%를 차단하고 있습니다. 유럽은 신뢰할 에너지 공급처가 거의 남지 않았고 2022년 겨울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지원 문제로 에너지 압박을 시도한 이후 각국은 유럽 중심 해결책을 논의해왔습니다. 따라서 유럽의 에너지 주권 확보 움직임 속에 이 분야는 유럽에서 성장하고 있습니다. 국제에너지기구는 2050년까지 전 세계 1000개 이상의 소형 모듈 원자로가 건설되고 누적 투자액이 6,700억 달러를 넘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에르겐 비르기치 롤스로이스 CEO는 그때까지 약 400기가 건설돼야 한다며 보수적인 전망을 내놨지만 롤스로이스가 선점 효과로 시장을 장악할 기회가 있다고 믿습니다. 말할 필요도 없이 만약 2050년까지 이 산업의 인기가 그 정도 수준에 이른다면 롤스로이스 경영진들은 이미 그렇지 않더라도 타이티에서 마가리타를 마시고 있을 것입니다. 사실 누구의 말을 믿느냐에 따라 이 산업의 전망은 매우 긍정적입니다. 알렉시스 호는 롤스로이스 SMR이 정착되면 시장이 구매자 우위에서 판매자 우위로 빠르게 바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기술이 인기를 끌어 전 세계 여러 국가와 전력회사들이 주요 SMR 공급업체에 생산 슬롯을 두고 곧 경쟁할 것이라고 그들은 믿고 있습니다. 국가는 필요하다고 보면 돈을 금방 쓰게 마련이고 에너지 주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많은 잠재 고객들이 이러한 모듈형 원자로의 필요성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지금 시험 중인 것들이든 아니면 영국과 일본의 협력을 통해 설계된 더 발전된 버전이든 상관없이 말이죠. 이 기술 역시 모든 기술이 그렇듯이 실제 공급과 반복 생산이 가능한 임계 규모에 도달하면 점점 더 작아지고 효율적으로 발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안전 요소 역시 내부와 외부 요인 모두에 대해 정말 중요합니다. 일본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개발 중인 AMR을 예로 들어보죠. 이미 그 연료가 기존 원자력 발전소보다 원자로를 멜트다운에 훨씬 더 안전하게 만든다는 점에 대해 이야기했죠. 하지만 잠재적인 임계 사고와 관련 없는 다른 안전 요소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군사적 충돌을 생각해보세요. 대형 원자력 발전소는 규모가 큽니다. 이들은 다양한 중요한 인프라와 연결되어 있는 표적입니다. 우크라이나는 다른 나라가 자국 원자력 인프라를 공격하는 상황을 직접 경험했습니다. 러시아의 공격으로 여러 원자력 발전소가 폐쇄됐고 체르노빌 잔해 주변에서도 공격을 받았습니다. 잠재적 재앙을 떠나 대형 발전소는 원자력 발전소가 아니어도 군사 분쟁에서 큰 표적이 됩니다. 값싼 드론 전쟁의 등장으로 이 위험은 더 커졌습니다. SMR은 약간 다른 해결책을 제공합니다. 이러한 원자로들은 모듈 단위로 전국에 배치할 수 있기 때문에 방어해야 할 인프라가 더 많아질 수는 있지만 전국 곳곳에 공장이 분산된 시스템은 무력 충돌이 발생하더라도 민첩하게 건설을 진행할 수 있게 해줍니다. 이렇게 하면 단일 치명적 공격에 대한 전력망의 회복력이 높아지고 위험을 분산시켜 단일 발전소의 고장으로 인한 위험을 줄이는 것이 국가의 에너지 안보를 강화하는 데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그리고 다른 건 몰라도 그건 꽤 멋진 일입니다. 사람들은 원자력 발전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원자로 근처에서 살아도 괜찮은지 걱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체로 대답은 예입니다. 특히 일본 첨단 모듈형 원자로 설계에서 그렇습니다. 이 원자로들은 더 적은 공간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그들이 에너지를 공급하는 인프라에 훨씬 더 가까이, 어쩌면 특정 산업지구 옆이나 심지어 내부에까지 지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러한 첨단 원자로들은 충분히 뜨겁게 작동하면서도 충분히 안전하다고 평가되어 부가적인 산업적 이점까지 제공할 수 있다고 합니다. 롤스로이스의 AMR은 수십 메가와트의 전기를 생산하면서 약 700도 정도의 온도에서 작동할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는 이 원자로들이 철강 제조 등 에너지 집약적 공정뿐 아니라 그린 수소 생산에도 열과 전력을 공급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시멘트와 플라스틱, 비료 같은 화학 제품 생산에도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 원자로들은 더 작고 더 안전하며 더 보안성이 높고 확장 가능하며 전 세계 여러 나라에서 널리 도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유용해서 마치 컵홀더와 클립보드까지 함께 제공되는 것처럼 여러분이 이루고자 하는 모든 일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게 다인 것 같네요. 우리는 과거의 원자력 시대의 작별을 고하고 SMR 그리고 결국에는 AMR이 모든 면에서 완벽하게 우수하고 단점이 전혀 없다는 확신 속에 앞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그렇죠? 예상대로. 아니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까지는 영국이 모듈형 원자로 강국이 되기 위해 나아가는 모습을 꽤 긍정적으로 그려왔죠. 하지만 이 기술에도 단점이 있습니다. 우선 이 기술이 앞으로 10년 정도 안에 실제로 구현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현실적일까요? 글쎄요, 사실 우리는 잘 모릅니다. 왜냐하면 이 기술은 아직 상업적으로, 특히 롤스로이스가 바라보는 대규모로는 검증되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 기술이 얼마나 필요할지도 아직은 추측에 불과합니다. 지금 당장 가장 앞선 기술처럼 보인다고 해서 10년이나 20년 후에 다른 기술에 의해 건너뛰어질 수 있는 발전의 막다른 골목이 아닐 거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예를 들어 모듈형 원자로가 기존 원자력 발전과 수소 연료전지 같은 기술의 대규모 개발 사이에 있는 일종의 포켓몬 진화의 중간 단계에 불과한 건 아닐까요? 글로벌 에너지 시장에서는 각 기술의 종착점마다 쓰임새가 따로 있겠지만 롤스로이스가 이 소형 모듈형 원자로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합니다. 만약 이 기술이 생각만큼 널리 채택되지 않고 다소 틈새 시장에 머문다면 롤스로이스와 영국 정부는 그다지 유용하지도 않고 수익성도 크지 않은 것에 많은 돈을 쏟아붓게 되는 셈입니다. 영국에서는 이런 게 그저 흔한 일이지만 시장이 롤스로이스에 유리하면 큰 잠재적 이익이 있어 이번엔 잘못된 선택이 특히 더 아플 수 있습니다. 장점과 마찬가지로 이 기술에 대한 일반적인 단점과 우려도 이름에서 비롯됩니다. 바로 소형 모듈 원자로라는 점이죠. 먼저 소형 부분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원자로가 기존 발전소보다 작은 것은 원칙적으로 문제가 없으며 5분 전에도 그 장점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그만한 대가도 따릅니다. 대형 원자력 발전소만큼 많은 에너지를 생산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소형 모듈 원자로, 특히 롤스로이스 제품은 실제로 그렇게 작지 않습니다. 이름이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죠.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대한 원자력 발전소보다는 확실히 더 작긴 합니다. 하지만 예를 들어 스웨덴에 건설할 롤스로이스 SMR 470메가와트급 원자로는 소형 모듈 원자로 기준으로 보면 매우 큰 편입니다. SMR은 보통 300메가와트 이하 10메가와트까지 소형 모듈 원자로로 분류하며 그보다 작으면 마이크로 원자로입니다. 실제로 롤스로이스의 SMR은 1970년대 스웨덴에서 처음 건설된 오스카르샴 원자로와 크기가 거의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자동차에 달거나 배낭에 넣거나 데이터 센터 옆에 붙일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점을 기억하세요. 오스카르샴 원자로는 여전히 아주 큰 창고 크기의 공간을 차지할 만큼 큽니다. 여러 개의 대형 원자로가 있는 발전소 자체도 상당한 공간을 차지합니다. 이론적으로는 기술이 더 작아질 때까지 소형 모듈 원자로 SMR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래도 큰 산업단지엔 여유롭게 들어갈 수 있을까요? 네, 하지만 소형 모듈 원자로 SMR을 대부분 사람들이 생각하는 주머니나 자동차 엔진 크기의 해결책은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규모 자체가 여기서 핵심은 아니지만 이 발전소가 기존의 대형 발전소보다 더 작고 반복적으로 만들 수 있는 기존 규모의 발전소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SMR은 작다기보다 모듈화 개념에 가깝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모듈화는 다음에 설명하겠습니다. 이것들이 모듈형 원자로라는 사실은 롤스로이스 측이 내세우는 장점 중 하나로 많은 이점을 포함한 훌륭한 판매 포인트입니다. 하지만 이건 역시 단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영국의 프로젝트는 협력하는 여러 국가들로부터 엄청난 국제적 조율이 필요합니다. 우호국이든 적국이든 이 프로젝트의 국제적 요소는 쉽게 방해받습니다. 각 국가는 허용 오차가 완벽히 일치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단계마다 큰 실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기술 수요 변동에도 취약합니다. 스웨덴이 주문을 줄이거나 체코가 정권을 바꾸거나 영국이 프로그램을 지원하면 공장은 생산량 감소로 저렴한 가격을 유지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비용이 오르고 구매자 불안으로 주문이 줄며 모두에게 어려운 시기가 옵니다. 롤스로이스는 이런 변동이 업계 장악에 큰 영향을 주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하지만 위험이 존재하고 산업이 초기 단계라 이런 문제로 산업이 초기에 무너질 수 있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만약 모든 일이 예상대로 진행된다면 문제는 없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에너지 기술이 계속 등장해 위험 요소가 남아 있습니다. 공급망 문제와 국가 간 표준화 수용성이 특히 문제가 될 것입니다. 압력 용기, 용접이나 자재 인증서 위조, 표준 부품 결함이 한 번이라도 발생하면 설비 납품이 중단되거나 전체 운영 설비에 대한 점검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막대한 비용이 들 것입니다. 한편 대체 공급업체는 거의 존재하지 않는 이 분야에서 올바른 기록, 자재, 추적성, 검사 체계, 인증을 갖추고 올바른 기준에 맞는 부품을 생산할 수 있음을 입증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국내 차원에서 한 나라에는 잘 맞을 수 있지만 국제 파트너들에게는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각 나라마다 원자력에 대한 안정 규정이 다르기 때문에 이것이 유럽 전역에서 소형 모듈 원자로 SMR 도입에 가장 큰 장애물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는 원자력에 대한 국제 표준화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현재로서는 각국이 자국의 원자력 안전에 대해 최종 책임을 져야 한다는 국제 원자력 기구 IAEA 지침을 위반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최선은 최대한 맞추는 것이며 약 80%까지 일치시키는 것입니다. 하지만 쉽지 않습니다. 이것은 다른 국가들과의 많은 조율이 필요하며 국경을 넘어서면 관련 규정과 절차가 금세 뒤엉킬 수 있습니다. 적대 국가 입장에선 러시아와 중국도 이 기술을 빠르게 대규모로 제공하려 시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중국은 개인 안전에 대해 똑같은 기준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즉, 몇몇 목숨이 희생되더라도 특정 정권들은 기술을 가장 빨리 개발할 수만 있다면 신경 쓰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로 뒤처지지 않으려면 따라가야 하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보면 영국이 한 발 앞서 나가려는 접근이 옳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말은 쉬워도 실천은 더 어렵습니다. 지정학적으로 보면 이런 공급망은 제조 과정에 단일 실패 지점을 만듭니다. 산업이 민첩하게 방향을 전환해도 적국의 새로운 공격 목표가 생깁니다. 특히 핵 인프라와 관련되면 매우 긴장되는 순간이죠. 실패 지점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 실패 지점이 에너지 생산에서 제조로 옮겨질 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원자로입니다. 결국 이건 원자로입니다. 그리고 그건 두 가지를 의미하죠. 첫째, 아무리 해도 안전성에는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이 기술은 아직 충분히 새로워서 다양한 안전 시스템들이 실제 상업 환경에서 완전히 검증되지 않았습니다. 치명적인 전력망 정전 상황에서도 안전하게 정지되도록 설계되었지만 항상 인적 요인을 감안해야 합니다. 체르노빌도 원래는 일어나지 말았어야 했죠. 어떤 원자력 인프라도 항상 100% 안전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근처에 사는 일부 사람들은 불안해하며 도입에 반대할 것입니다.
그들이 원자로를 보유하고 있다는 또 다른 중요한 점은 겉으로 잘 보이지 않아도 물류 문제는 여전히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크레인, 도로, 전력 저장 모듈을 이곳저곳으로 옮기기 위한 콘크리트 운송, 그리고 모든 것을 운영하기 위한 막대한 인력 등은 이 중 어느 한 부분에서라도 문제가 발생하면 전체가 순식간에 멈춰버릴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해결을 위해서는 다양한 탄력적 공급망이 필요하지만 이는 특수한 기술입니다. 필수 부품이 세계 어딘가에 선적 컨테이너에 묶여 있다면 그냥 모듈형 원자로 아러스 같은 곳에 가서 쉽게 구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인프라 프로젝트를 그 프로젝트가 지어지는 현실 세계와 완전히 분리할 수는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현재 프로젝트들과 관련 국가들의 몇 가지 구체적 문제가 있습니다. 첫째, 이 개발에는 시간이 상당히 걸릴 수 있습니다. 이런 프로젝트는 결실까지 거의 10년이 걸리는 장기 사업입니다. 간단히 말해서 영국과 그 관련 파트너들은 이러한 프로젝트가 제공할 것으로 기대되는 이익을 얻기 위해 계속해서 헌신해야 하며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해야 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는 곳이 영국이라는 점입니다. 인프라라고요? 우리는 더 이상 그런 걸 하지 않습니다. 적어도 잘 하지는 않죠. 롤스로이스는 다행히도 여기서 가장 믿을 만한 쪽이지만 있지만 영국 정부가 승인하는 모든 잠재적인 인프라 프로젝트는 현재 길고 복잡하며 비용이 많이 드는 재앙의 대명사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HS2 철도만 봐도 그렇죠. 아직 완공되지도 않았고 완공된다 해도 정말 끔찍할 겁니다. 영국은 대형 인프라 사업에 유난히 약한 나라로 악명이 높죠. 이런 기회를 망칠 수 있는 곳이 있다면 바로 웨스트민스터입니다. 또한 일본 프로젝트와 관련해 영국 정부는 롤스로이스와 세금으로 보증되는 대출 등 재정 지원을 논의한 점도 고려해야 합니다. 즉, 최소한 앞으로 10년 동안은 아무런 혜택도 받지 못할 일에 대해 영국 국민들이 그 비용을 부담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결국 혁신은 혁신이지만 이것이 영국에게 반드시 성공해야 하는 또 다른 이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본은 기술적으로 매우 뛰어난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종류의 프로젝트에 필요한 자원이 부족합니다. 그리고 일본 국민들 역시 영국 국민들과 마찬가지로 원자력에 대해 여전히 경계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후쿠시마 사고가 발생한 지 20년도 채 지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환경을 중시하는 정당의 정치적 영향력으로 이런 프로젝트가 시작 전 무산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아무 이유 없이 그 많은 돈과 개발을 쏟아부은 셈이 됩니다. 영국의 경우 대중과 정부 전체가 이 기술 혁신에 계속해서 투자하고 헌신하도록 일관된 지지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영국은 정치적 보호장치가 없어 대규모 프로젝트가 처음부터 불안정한 기반에 놓입니다. 보시다시피 소형 모듈 원자로 SMR, 첨단 모듈 원자로 AMR, 그리고 영국의 건설 시도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이들은 미래 에너지 기술의 최첨단을 대표하며 잠재적으로 엄청나게 유익하고 광범위한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부정적인 결과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프로젝트가 시간이 지나면서 성장하는 모습을 볼 때 우리가 현실을 잊지 않도록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이러한 프로젝트에서 무엇을 기대할 수 있을까요? 영국이 이 멋진 아이디어를 어떻게 산업을 선도하는 현실로 바꿀 수 있을까요? 그 시작은 바로 롤스로이스가 지금 하고 있는 일에서부터입니다. 체코와 스웨덴과 협력하여 원자로를 건설하고 지식을 공유하며 공급망 네트워크와 문제 해결에 서로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항상 문제가 생기기 마련이니까요. 다음 단계는 계획대로 스웨덴 현지에 그 원자로들을 건설하는 것입니다. 이 원자로들을 가동시키는 것은 이런 종류의 프로젝트가 확장 가능하다는 훌륭한 개념 증명이 될 것입니다. 영국도 자국 내 사용을 위해 자체 소형 모듈 원자로 SHMR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원자로는 북외 일세 윌파에 건설될 예정이며 건설과 향후 공급망 관리에 걸쳐 수천 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모든 것이 계획대로 진행된다면 2030년대 중반쯤에는 첫 번째 소형 모듈 원자로 SMR 호기들이 완전히 가동되는 모습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에바 부시 스웨덴 총리는 이전에 자국이 최소 15기의 원자로를 공동 구매하기를 원한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처음 3개가 잘 되면 롤스로이스는 상당한 사업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올해 9월에 스웨덴은 선거를 치르게 되는데 만약 승리하는 정당이 원자력에 더 회의적이라면 추진이 훨씬 더 어려워질 것입니다. 그게 현실입니다. 하지만 이 범유럽 SMR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국가가 늘어날수록 만약 한 나라가 빠지더라도 완성에 대한 위험은 줄어들게 됩니다. 롤스로이스는 이제 막 어려운 일이 시작됐습니다. 다른 나라들도 이 원자로 비전에 동참하도록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일본은 AMR 분야 전문성을 바탕으로 영국이 앞으로도 여러 해 동안 이 뛰어난 기술의 최전선에 머물 수 있게 해줄 중요한 동맹국이 될 것입니다. 그 다음은 어디일까요? 어쩌면 용융염 원자로일 수도 있습니다. 전 세계적인 원자력 지침,
태평양에서 고질라와 싸우는 일. 마지막 건 가능성이 높진 않지만 만약을 위해 일본이 함께하는 건 좋은 일입니다. 영국 정부도 아마 거대한 고릴라를 합리적인 대응책으로 검토 중일 겁니다. 이 영상을 통해 뭔가를 배웠다면 이 점을 기억하세요. 모듈형 원자로가 곧 다가옵니다. 미래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영국산이라서 꽤 멋집니다. 맞아요, 브로브.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